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리 노트 한번 OX 문제 풀어보죠. 1번, 국외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국외 자산을 양도할까지 계속하여 몇 년 이상?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다. 자,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왔네요, 여러분. 올해도 또 나오기를 바랍니다. 틀렸죠? 몇 년이죠, 여러분? 그쵸? 3년 이상이라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 뭐 틀렸다?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역시 우리도 시험에 자주 나왔네요. 그러면 임차권이 나오면 반드시 뭐 확인하라? 등기 여부 확인하세요. 그렇죠? 그 등기됐으니까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예, 맞는 말이죠. 자, 3번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 충당 이때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3번도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4번부터 볼까요? 자, 4번부터가 이제 우리 비과세죠, 여러분. 그래서 자,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죠, 여러분. 이때에 그 농지가 바로 우리 특징이죠. 농지는 우리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때 바로 첫 번째 요건이 뭐죠? 그렇죠. 쌍방 토지 가액의 뭐가 여러분? 차액이. 둘 중에 큰 가액의 얼마 여러분? 4분의 1. 근데 여기는 3분의 1이네요, 여러분. 맞아서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죠. 이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큰 가격의 4분의 2 이하야 된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예, 작아야 한다, 그 얘기가 여러분,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비슷한 것끼리 교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틀렸죠, 여러분. 그리고 and 교환일 때는 반드시 경작상 필요해야 할 때는 여러분 이거는 농지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후관리가 들어서 교환해서 취득하는 새로운 농지에서 최소 몇 년 이상이죠? 5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이죠, 여러분. 3년 이상 농지 소유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5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 차익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가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안분계산. 떠올라요? 예. 안분계산이란 말이 떠오르는 사람은 분명히 올해 시험에 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 차익 전액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잖아. 6번. 하나의 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 상가 여러분. 그래서 주택과 상가가 복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겸용주택인데 자, 이게 밑줄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우리 항상 겸용주택이 남은 주택의 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의 크기를 비교해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 등의 면적보다 뭐하면 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그때는 어떤 것만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는 거고 상가는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번이 틀린 말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거용만 고가주택일 때는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고 상가는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이제 7번이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죠. 즉, 주택을 가진 남자와 주택을 가진 여자가 혼인하다 보니까 몇 주택에서 여러분 2주택이 된 거죠. 자, 그건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혼인한다부터 몇 년이 여러분? 5년이네. 둘 중에 남자 거 여자 거 구분하지 않고 둘 중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우리는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자, 요 7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때는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라고 하기보다는 1주택의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1주택의 예외다라는 거.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론 틀린 걸 합시다, 여러분. 우리 7번, 맞는 거는 7번, 틀린 거를 좀 해주시고요. 자, 8번. 해외 이주죠, 여러분.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그러면 이때 출국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이라면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요게 바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규정이죠. 이때에 이주로 나갔을 때는 여러분 최소한 출국을 하면 출국한 날부터 몇 년 이내죠? 여러분 2년 이내죠. 여러분 2년 이내. 그래서 8번 역시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 9번, 10번 보겠습니다. 9번, 10번. 자, 대금을 청산한 날에 우리가 원칙적인 양도 또는 취득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뭐하면 분명하지 않냐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뭐 했다면 등기를 먼저 했다죠. 그럼 그때는 언제 여러분 등기 접수를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9번은 맞는 말이죠. 10번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매매 사례가에 두 번째 뭐죠? 환산 취득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기준시가 맞아서 틀려서 여러분 틀렸죠? 매매 사례가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감정가액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환산 취득가액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못 나온다고 해서 분명히 기준시가는 뭐 할 때 여러분 추계조사할 때 나온다고 그래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우리 매일 정리 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